네, 시황 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 주식 상황 어떤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이강무 대표님 모시고 프로그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인 매수세 힘입어서 지수가 지금 상승 네. 출발을 했는데 오후 상황 흐름은 어떤가요, 대표님? 일단은 오늘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의 수급 추이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지수에 대한 등락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미증시가 혼조세의 모습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강 후 약의 시장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장중에 코스닥은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코스피도 상승폭을 좀 대부분 반납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아침에 이제 출발했었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장중에 쿠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좀 막았는데 일단은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면서 오후장에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네. 코스피에서 개인이 이제 전기, 전자나 또 네. 기계, 화학 업종 매수를 지금 했는데 마감 상황까지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전장에 있었던 수급에 대한 추이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아니거든요.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좀 받치는 역할 크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외국인의 매도세가 외국 기관의 물량 떠받침이 좀 있긴 했었지만은 지수를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기 어렵고요.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큰 가운데 물타기성의 물량이 아닐까, 좀 이 울며 겨자 먹기에 매수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탈했었던 외국인들이 그래도 연속적인 매도세를 좀 크게 키우지 않아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기간에 좀 매도세가 조금 좀 덜 덜어내서 조금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또 코스피에서 의약업종 강세가 눈에 띄는데 이 종목들도 지켜봐야 될까요? 의약업종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한 어떤 모멘텀이 좀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전체 섹터의 움직임보다는 그냥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들, 보통 이제 시장이 좀 어렵게 판단되고 있을 때 가장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바이오 이 뉴스들이거든요. 그런 뉴스들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일부분의 어떤 종목들은 뭐 상한가를 보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전체 그룹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일단 개별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런 것 같은 움직임들이 의학 업종들, 바이오 종목들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약 업종들에서 바이오 종목들에 조금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보면요, 한국정보통신상승에서 통신 서비스나 통신 방송 서비스가 강세인데 이 종목들도 어떻게 오후장까지 같이 지켜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통신 서비스, 통신 방송 네. 서비스가 강세인데 네. 일단은 뭐 통신 관련 주들의 저희가 힘을 얻어서 봐야 될까요? 일단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5G 가입자가 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아마도 일부의 통신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긴 했었는데 이게 업종 섹터의 힘으로 코스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그래도 오르는 종목과 떨어지는 종목이 좀 차별화되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의 동향을 봤을 때는 장 초반 때는 대부분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상당수 하락하는 전환의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좀 경계감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5G 강세로 인해서 조금 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 강세 테마 중에서 5 관련지주들이 지금 상승에 힘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도 알아보고 탑픽 종목들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각 강세 업종들이 있어요. 먼저 국내 완성차 업계 판매량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 완성 자동차 5개사 8월 판매 전년비 대비 또 11.8%가 상승하고 있는데 5개사 모두 수출 두 자릿수 증가율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또 자동차 관련주 해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은 수출 호조가
좋았다라는 거는 뭐 기업에 대한 활동 능력이 커졌고 실적이 더 좋았다라는 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방향을 좀 보인 것 같고요. 오늘 현대차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연중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상승폭을 어느 정도 좀 반납하고 좀 음봉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은 오늘 장중 장 초반 때만 해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요. 기아차는 이 현대차만큼의 신고가는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오늘 장중에 상승세를 좀 같이 보였다는 것. 사실은 이제 어제 수출 동향에 대한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업황 둔화라든지 반도체 수출 감소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이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차 완성차 수출 기업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 현대 위아라든지 그리고 현대 모비스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또 만도 그거밖에 최근에 주목을 좀 받고 있었던 화승, RNA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 때문에 오늘은 좀 전강 후 약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부품들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사실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은 일단은 8월달에 수출 증가세 아마 9월달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업체 판매량이 조금 늘어서 부품주들도 상승을 이끌었다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 장기화됐던 반도체 수급나 완화 조짐이 좀 있었던 걸까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 수급나 완화 조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좀 궁금해서. 일단은 뭐 반도체 수급난에 네. 뭐 자동차 기업들 쇼티지 현상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최근 몇 개월 동안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생산에 대한 기조가 좋았다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내수 시장이 좀 회복이 상당히 빨랐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자동차 이 내수 시장이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자동차 판매량의 추이가 좀 감소세에 있거든요.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소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판매량이 좀 감소세인데도 불구하고 수출량은 늘었다라는 것. 네. 사실 이제 기준선이 지난해에서 올해 기준선을 두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에는 극심하게 이제 자동차 추이가 좋지 못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그나마 좀 나았지만 연중의 기록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자동차 판매량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아주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 차량에 대한 판매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왜냐면요, 신차를 우리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인도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신차 대기자들이 상당히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만드는 그대로 팔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여전히 수요자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계속 괜찮지 않을까? 증가세에 대한 수치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관련된 부품 회사들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판매량은 감소를 했지만 수출은 상승되었고 또 전기차, 2차 전지의 종목들이 조금 집중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기아 8월 수출 호조에 또 타이어주들도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동차 부품주 보는 것처럼 같은 양상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와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타이어 공급을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공장을 또 새롭게 증설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측면 본다면은 북미 시장에서의 자동차 시장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자동차 판매량과 동일하게 타이어에 대한 수요도 뭐 유지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나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타이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나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좀 더 다르군요. 왜냐면은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좀 더 무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은 좀 타이어에 대한 압력은 좀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타이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그 부분들도 좀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번에 수출 동향표에서 타이어 종목들도 수혜주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에 대한 사인들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자동차 구매력은 조금씩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하반기는 자동차에 대한 추이가 아주 안전지대는 아닐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예, 조금 수치 변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 변화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해서 또 상승 종목들이 동아화성이나 SE, 현대차, 한운시스템, 또 기아, 현대모비스들이 상승 종목들도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 주가 흐름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상승 종목들을 계속 잡아놔야 될까요? 일단 오늘 뉴스는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타이어에 대한 연결고리를 저는 조금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오늘 타이어 종목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측면이라면은 타이어 종목들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타이어는 이 소재가 석유화학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판가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이 수요량이 유지됐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전환 뉴스가 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라면은 타이어 종목들 조금 더 기회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넥센 타이어가 오늘 11%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국 타이어에 대한 앞으로의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 한국 타이어 이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동차 종목들 오늘 대체로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었었고요. 저는 여기에서 2차 전지 종목들도 움직임도 좋지 않을까. 일단은 셀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상승세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8월 수출 호조에서 타이어주들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대표님께서 넥서 타이어가 또 상승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들도 조금 집중을 해봐야겠다. 좀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대표님 탑픽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부품사들 중에서 최근에 좀 강한 상승세가 연출됐던 종목들이 계속 자동차 업황 안에서도 탄력이 크지 않을까. 그런 측면 본다면은 저는 현대위아가 최선호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연중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이세를 보시게 되면은 단기 평선, 중기 평선들이 서서히 우상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별 구간으로 들어간다라면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의 추세가 좀 부진했는데 이제는 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대위아는 갖고 계신 분들 좀 더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세에 대한 하단 익절가를 준다라면은 저는 71,000원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종목이 상승의 중인데 추세를 바꿀 길목이다라고 대표님께서 추가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들도 지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은 그 흰남노의 통과 예상에 관련주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기상청에서도 또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조금 조정이 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제외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뉴스가 좀 자극적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태풍에 대한 진로가 다음 주 정도면 우리나라를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이미 벌써부터 초강력 태풍이다라는 언급이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좀 작은 요소가 됐던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한때 이 강남 지역에서의 침수 피해가 상당히 크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 움직임이 나왔었던 이 복구
뭐 시설에 대한 네. 관심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난 것 같고요. 네. 여느 때 태풍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태풍 기간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네.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복구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함께 오늘 올랐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뉴스에 관련을 해서 네. 일단은 조금 뉴스가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그 좀 강세였는데 그와 관련해서 다음 주쯤에 유동적으로 저는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기업들에서 먼저 좀 움직였다. 또는 강남 전에 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승 종목들이요. 이와 관련해서 태풍 관련주들이 코리아 SE, 광림, 히림, 우원개발, 파로 등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태풍 흰남노가 경로를 틀기 전까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사실 먼저 움직인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태풍이 오는 때까지의 기회의 연속성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뭐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속적인 상승, 그러니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요. 지금 현재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고요. 주가 차트를 본다면은 지금 2,000원대에서 4,600원대까지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밖에 이제 뭐 복구 기업 관련해서는 뭐 폐기물 처리 기업들, 한때 침수 피해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뭐 인선 ENT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인선 ENT입니다. 그리고 코엔텍 이와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먼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침수 피해 움직임이 나왔었던 위치까지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아직 뭐 태풍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풍이 왔을 때 뭐 이벤트가 좀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미 주가가 많이 선반영을 됐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들 안에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코리아 S인데 네. 워낙에 강한 상승세를 보인 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 있지만은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먼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장주의 움직임들이 조금 먼저 시세에 붙인다라면은 후발주들은 사실은 다음 종목 이렇게 바통을 넘어가기보다는 대장주가 힘들어하니 후발주들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태풍이 오는 시점이 이벤트 소멸 시점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태풍이 시장에서 예고된 것처럼 정말 큰 태풍이었다라면은 뭐 많은 피해가 있었을 때는 수해 복구 관련된 종목들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보다 먼저 좀 시세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 네. 그래서 좀 차익 실현 욕구를 좀 같이 준비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이 오는 시점이 또 이벤트 소멸 시점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와 동시에 자연재해나 재난 시에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폐기물 처리 관련주 또 이와 관련을 해가지고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 너무 급하게 이제 상승했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단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안에서 탑픽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코리아 SE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가장 빠른 움직임이 나왔고 큰 등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대장주인데 이 대장주의 움직임들이 쉰다라면은 후발주들도 다 같이 쉴 것 같아요. 그리고 코리아 SE가 대장주 뭐 탑픽 종목이긴 하지만은 역시나 좀 단기 상승이 좀 부담스럽다. 여기서 더 가더라도요 시장의 시세가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좀 뭐랄까 뭐 좀 보이지 않는 손해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욕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차익 실현 자리를 준비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 코리아 SE 또 단기 상승이 좀 부담이 되고요. 또 큰 욕심을 조금 내려놓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를 넘어가 보자면요. 정부 중동에서 교통망 및 5G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5G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까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5 관련주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요 20개국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중인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을 공유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5G 뉴스가 나오면서요.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5G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5G에 대한 뉴스를 찾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네. 뭐 시장에서 좀 소외 현상이 좀 컸었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5G에 대한 언급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주가를 이제 깊게 빠진 것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닐까. 다시 한번 또 5G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5G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 네. 사실은 5G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뭔가 자발적인 원했다라기보다는 뭐 새로운 스마트폰 교체하게 되면 지금 나온 폰은 다 5G 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입자가 자동적으로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5G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는데 저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는 5G가 국내 시장의 보급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투자가 좀 더 나올 때 그때 조금 더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내 역시나 뭐 통신 분야에서는 가장 이제 투자가 좋았고 그리고 가입자 유입도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국내보다는 국외의 뉴스를 살펴봐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께서 5G 또 국내 시장에서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더 나올 때 빛을 보이지 않을까도 추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정부에서요 19개주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1조 원 또 지원 발표를 했는데 5G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관련이 좀 있고 또 5G 관련주들 또 상승 종목들을 보면 머큐리와 엔텔스, 이루원, 또 텔레필드, 대한광통신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조금 전에 이야기 주신 것처럼 머큐리와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 급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종목에 좀 묶여 있었던 자금들이 이제 곧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워낙에 시장에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소외가 되었었기 때문에 네. 강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이 빠져나오고자 하는 물량들이 좀 존재할 것이다. 매물 부담이 좀 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차분하게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물량 테스트를 갖추면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저는 이제 모든 종목들이 낙폭과대 인식이 크다 보니까 저점에서의 반발력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텔스라든지 머큐리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에 대해서 매물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은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각을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엔텔스와 머큐리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더 홀딩하는 전략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기존에 원래 5G 하면은 KMW라든지 그리고 이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와 같은 네.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과거에 5G에 대한 시대가 왔었을 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높은 움직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2년 넘게 올랐던 종목이고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대한 주가 회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이솔루션과 KMW에 대한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G 종목들을 조금씩 챙겨보는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과거와 같은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5G, 6G에 대한 통신망에 대한 구축의 필요성이 좀 더 강조될 때 이때는요 핸드폰이 잘 터지고 안 터지고에 대한 차이보다는 자율주행 시스템과 같은 앞으로 미래 기술이 좀 선보일 때 그때 5G에 대한 동반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은 긴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5 관련주가 묶여있던 자금이 이제는 방등되지 않을까. 또 국내 시장보다는 또 해외 시장에서 조금 더 크게 집중을 하지 않을까도 봐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종목들 상승 종목들을 저희가 봤는데요. 오늘의 탑픽 종목들도 저희는 궁금한데 오늘의 탑픽 종목은 이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종목일 것 같아요. KMW. 네, KMW를 왜 강조드리냐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보급이 상당히 좋았지만은 해외에 대한 수주 모멘텀
부분도 기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통신망 구축에서 가장 이제 이 많이 언급되는 기업들은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쪽에 연결이 되고 있는 회사가 KMW이기 때문에 아마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KMW에 대한 실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종목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 탑픽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에서 KMW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실적이 조금 좋고 또 회의 시장에서도 집중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MW 탑픽 종목들도 이제 봤는데요. 일단은 이 시간 특징주도 조금 알아봐야겠죠. 아까 말씀해주신 머큐리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단 상한가로 26.97% 오른 7,910원에 지금 상승되고 있고요. 엔털수도 23.01% 오른 6,630원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광림도 있는데요. 14.41% 오른 1,985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머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920원가로 거래가 진행이 중인데요. 지난 한 달간 머큐리는 상승이 14번, 또 하락이 15번을 기록했고 주가 수익률은 22.95%였습니다. 이 기간 또 일반 전기 전자업 업종 평균 주가 수익률로는 0.97%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머큐리를 저희가 지금 아까도 들어봤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머큐리 저희가 계속 주가 전망을 조금 흐름을 조금 좋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머큐리에 나온 뉴스가 상당히 좀 자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5G에 대한 이 뉴스도 상당히 반가운데 네. 이게 네옴시티 뉴스까지 더해져서 나왔어요. 뭐 기사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정부와 네옴시티가 앞으로 5G 패키지 수출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 때문에 머큐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와이파이 기술에 대한 능력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옴시티라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5G에 대한 뉴스와 함께 좀 상당히 큰 재료로서 역할이 된 것 같고요. 주가 위치는 지난 연중에 이 저점권이었었던 박스권의 하단 위치를 단번에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의 상단은 뭐 대략적으로 한 8,600원, 700원 정도의 위치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직전에 있었던 7,000원, 6,000원에 대한 가격 조정은 다시 한번 좀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단단한 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목표가에 대한 예상은 8,700원 정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로서 5G 관련주 재료로 좀 쓰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다음 이슈들을 보면은 현대바이오가 지금 상승에 올라와 있는데요. 15.87% 오른 39,800원에 지금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바이오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시아로 IQVIA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이날 현대바이오가 지금 미국 기반의 글로벌 시아로인 IQVIA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혀서 지금 상승 오름이 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도 관련해서 조금 알아봐 주시죠.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해서 뭐 코로나 치료제, 경구약 치료제와 같은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플러스 알파로 해서 과거에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가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임상 관련된 이 회사에 대한 참여가 앞으로 이제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익절가를 설정하면서 보신다라면은 주가 위치에서는 사실 4만 원 선만 넘어간다라면은 이제는 그 상단의 위치가 굉장히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4만 원이 좀 두꺼운 벽이 될 것 같고요. 지지는 3만 5천 원에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뉴스에 대한 흐름도 좋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는 차트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만 원 돌파를 좀 중요하게 보시고요. 지지한다면 35,000원에 대한 지지 확인하면서 주가 대응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뉴스 흐름보다는 차트적인 조금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슈에 따른 특징주와 탑픽 종목들을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PM 세경 브리프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경제TV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정보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또 노란톡에 세계경제TV 검색하시면 장중 내내 이강무 대표님과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